정말 복잡하다. 재개발 김재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간동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고 쟁점들 정말 많은데 제가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관심은 꾸준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 자체는 공급을 하겠다는 대책이지 뭔가 다른 상품들을 띄워놓는 그런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지역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까지 그냥 꽁꽁 싸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이제 못한다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현금 가지고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던 분들이 여기를 이제 못 사네. 또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네. 그리고 재개발도 우리가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가게 되면 청산 당할 수 있네라고 하니까 예정지들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안전한 데들. 우리가 그동안 좋은 거 알면서도 금액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갔었던 데들이 약간 좀 다른 길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좀 쳐다봤다가 쳐다보지 말라고 이번에 대책에 확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비싸도 결국 신축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가 더 좋아지겠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LH, SH에서 직접 시행 간다고요. 이거는 이제 조합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건 조합의 위견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SH, LH가 잘 짓겠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렇게 건설 단가들을 낮춰서 가게 되면 그렇게 퀄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퀄리티의 주택이 나오는 게 아니죠. 당장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1:1 비율도 깨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금방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막 이제 청년주택 짓는다, 뭐 한다 하면서 닭장 아파트들 막 짓는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신축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빌라의 대체제는 될 수는 있어도 그렇다 보니까 기존 신축 아파트, 민간 아파트의 희소성들은 더 높아지겠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신축 아파트 살려고 하면 요즘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은 좋은 거 다 알아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심지어 이제 대출도 안 되고. 그쵸. 네. 그 15억 넘어가면 이제 대출도 아예 LTV가 0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 제가 규제 워낙 심하다는 이야기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들 여기는 정말 희소성이 높아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정말 희소성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데 많잖아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레명 원베일리 최근에 이슈도 많이 됐지만 여기는 그냥 돈만 있으면 사실 가야 되는 곳이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 강북이 재개발 정말 많잖아요. 여기도 3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겠다. 5년 뒤에 완공되겠다 하는 데들이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면 여기는 확실하고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투자를 가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최근에 재개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재를 더한 셈이 됐네요. 이런 곳들은 이미 이제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 있는 그런 곳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책이 뭐 정부가 재개발 투자하세요라고는 1도 안 했어요. 근데 재개발, 재초안 피한 재건축들 외로는 규제들을 막 다 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법으로 남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얘네밖에 안 남았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투자하지 마도 아니고 현금 청산 당한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사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서워서 투자하겠냐라는 거죠. 그냥 멀쩡한, 그냥 비싸도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확실한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 재초안 피한 재건축 지역들 많이들 몰려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거 너 그거 잘못 사면 큰일 나 이렇게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리스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투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더 엄청난 이제 리스크가 더해진 상황이라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그럴라니 문제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이제 비싼 것들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도 투자할 만한 곳들이 있나요? 지금도 투자할 만한 곳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미래 가치는 당연히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면 사실 서울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긴 해요. 우리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있어요. 당구개역 4호선 종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너무 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상계뉴타운도 투자 금액이 3억 후반이에요. 3억 후반. 네. 그러면 와 현금이 3억 후반이 없으면 상계뉴타운 못 들어가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한번 눈을 돌려요. 경기도에도 재개발 괜찮은데 어디 있나 라고 했을 때 경기도 재개발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데가 성남이랑 광명이거든요. 성남 어때요? 성남이 분당 옆이긴 하지만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분당과는 좀 아직은 조금 더 낙후돼 있다는 이미지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 기자님은 되게 저평가를 하시는데 이거는 보통은 X. 그런가요? 보통은 성남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네. 왜냐면 물론 분당보다는 못하죠. 그래도 우리가 주변의 입지들 분당 가깝고 판교 가깝고 일단 무엇보다 강남 접근성이 좋으니까 입지가 좀. 그쵸. 그리고 이미 지하철이 다 뚫려 있잖아요. 성남은. 그래서 성남을 먼저 생각하는데 문제는 성남이 위치가 좋은 만큼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비싸요. 그렇군요. 어지간한 경기도 재개발하면서 성남을 먼저 찾는데 어지간한 서울 재개발 지역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어요. 여기 투자 금액이 한 8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성남에서도 관리 처분 인간 안 되들은 그냥 8억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내가 꼭 직장이 판교라든지 분당에 가까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래도 경기도랑 서울이랑 이렇게 막 어딜 가지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싸게 접근해서 경기도 봤을 때 성남이다라고 하면 성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남이 아니에요.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뭐 비싸도 더 비싸질 거라는 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만하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본데 광명인데 광명도 3억 후반 들어가요. 여기서도 제일 저렴한 데가 광명 9구역인데 광명 9구역이 3억 후반인 거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난 광명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0구역 이런 데들은 5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야 이게 경기도권 재개발이라 해서 무시할 때가 결코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괜히 빌라 투자를 열광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기자님한테 용산에 빌라 3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뭔가 혹하지 않을까요? 당장 사고 싶죠. 그렇죠. 아니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에 조합설립 인간한 재개발은 3억 후반이 필요한데 더 저렴하게 막 2, 3억으로 그 막 이제 용산에 신축 빌라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막 개발될 가능성이 있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용산에서 멀쩡하게 조합설립 인간화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이 한남뉴타운이 있거든요. 한남뉴타운은 현금이 19억이 넘게 필요해요. 이게 용산의 현실인데 애초에 막 빌라 지어가지고 막 싸게 분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노원구 상계뉴타운도 3억 후반이라는 거는 이게 거기를 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용산에 빌라 그리고 막 광진구에 빌라 많이들 팔거든요. 근데 여기 개발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높고 더군다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까딱하면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당연히 높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일단은 속고서 거래하면 안 된다. 내가 리스크를 다 인지하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제가 재개발 전문가잖아요.
투자자들한테 항상 많이 강조하고 여기저기 채널 출연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재개발 투자, 특히 내가 초보자라고 하면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는 난 이후로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재개발 진행 단계를 쭉 보았었을 때 당연히 사업시 인가하면 더 비쌀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하면 더 비쌀 거고 이주 철거까지 다 하고 착공까지 했다. 그럼 더 비싸지겠죠. 그래도 내가 시간과 돈과의 싸움인 거거든요. 내가 시간이 좀 더 입주까지 가깝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면 더 비쌀 거지만 그러면 내가 좀 더 싼데 내가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선이 조합 설립 인가예요. 조합 설립, 그쵸?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적어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소송이 걸리고 뭐하고 해서 지연되는 경우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입주까지 가는데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난 데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 75% 동의를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 여기 20년 전부터 재개발한다라고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된 데들 찾으면 정말 많을 거예요. SNS에도 엄청 많이 그런 정보들이 뭐 초투, 뭐 맞죠. 2억 5천 뭐 이런 솔깃하죠.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글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갔다가 이게 개발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다른 얘기예요. 도정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노후도 요건을 미충족하면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조면 30년 이상, 연화조, 기화조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20년이 넘어가야 노후도를 충족한 거고 이 노후도가 연면적의 60% 이상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지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 충족한 요건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정비사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여기 될 것 같아요. 아, 현장 가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길도 좋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노후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대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 잘못하면 정말 사고 터질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소액으로 현금이 5천만 원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를 사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내가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빌라 사실 잘 안 올라가도 뭐 1, 2천에도 올라간 수익률로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 정권의 또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다주택자 규제잖아요. 괜히 빌라 하나 사놨다가 2주택자, 3주택자 돼버리면 양도세 더 내, 취득세 더 내, 종부세 더 내, 소득세도 더 내. 이러면 사실 이게 소액 투자가 이게 틈새 시장이 아니라 그냥 잘못 샀다가 물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물린다. 그쵸. 우리가 막 설거지 나간다 이런 네. 표현들도 아, 하잖아요. 막. 그렇군요. 아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잘 알아보고 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난 곳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정도까지 났다 이러면 거의 뭐 안전하니 그렇죠. 그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물건을 추천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선택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당연히 더 안전하죠. 우리가 재개발하면 입주권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 입주권에 대한 대부분이 일단 가려지는 관리처분 인가예요. 동호수 추천까지 가기 전에는 사실 100%라는 건 없어요. 관리처분 인가 나도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한번 싹 걸러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도 되는데 더 초기로 가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도 다 같은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역 지정도 안 된 데도 투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난 데도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구역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난 재개발 지역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얘네들 구역 지정이 언제 됐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다들 지정된 곳들이에요. 그러면 그로부터 10년 정도 기다린 거잖아요. 10년이 뭐예요? 15년, 20년 이렇게 해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도 해제했지 새롭게 신규 지정들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 보면 다들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그리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시절에 그때 구역 지정, 즉 2000년대 초반에 대부분 했다 보니까 이 75% 동의라는 게 구역 지정을 해놔도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를 잘못 사면 구역 지정이 돼도 그 앞이 문제라는 거죠. 이 동의율 75%가 정말 험난한 거고,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우리가 66.7%로 가도 된다라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또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가면 현금 청산이라는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분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과연 이 험난한 동의율의 산을 어떻게 넘을까도 조금 잘 따져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재개발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5년 안에 입주가 아니잖아요. 5년 안에 부지만 매입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를 짓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쵸. 그것만 따져도 뭐 8, 9년 이후에 사실은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정말로 공급 대책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뭐 사람들이 5년 안에 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딱 정확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다 안전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나도 2주 철거하는데 빨라야 1년이에요. 1년 정도면 빠르게 추진되는 거거든요. 2주 철거하는데 1년 잡고, 그리고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이거는 절대 줄일 수가 없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막 이제 이주 대책도 마련하겠다, 뭐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순환 정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주 철거가 지연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대책까지 마련하고, 뭐 상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생계 대책도 마련하겠다 하면 사실 이런 대책들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은 더 충분하게 있어요. 근데 뭐 다 차치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입주까지가 빨라야 4년인데 여기만 해도 4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인허가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건축 심의 안 받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환경영향 평가, 교육영향 평가 다 생략할 거 아니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합해서 빠르게 하겠다라고는 하더라도 이거 대책 아무리 줄여봤자 이게 뭐 어떻게 1, 2년 만에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막말로 1, 2년 만에 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러면 입주까지가 7년, 6년 이렇게 걸리는 거고, 이것도 구역 지정이 되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출발하면 그때부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막 동의할 때부터 말 많고 3분의 2 동의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해도 1, 2년 지연된다라고 하면 도심지 공급이 실질적으로 되기는 사실 5년 내 부지 마련도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가 의문이긴 하죠.